그다음 23번 1학년 주제 유형입니다. 쭉 내려가서 보기가 영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부담은 가겠지만 갖지는 말자. 주석 단어 보시면 resilient라고 회복 탄력적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회복력이 탄력적이다. 이 말은 곧잘 회복을 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을 겪잖아요. 역경이라던가. 그럴 때 역경을 겪었으니까 나는 넉다운돼서 여기서 끝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다시 일어서서 오히려 매 맞기 전보다 훨씬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회복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핫한 키워드여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resilience와 함께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본문 올라갔을 때 다 보고 싶지만 우리 조금 더 눈여겨서 집중적으로 볼 만한 부분이 있는지를 쫙 스캔해 보니까 요런 거 보이나요? thus 따라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러므로 따라서라는 거는 순접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쭉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어져서 또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깔때기 같다? 그러니까 막 어떤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느낌? 그럴 때 thus를 쓰기 때문에 thus 이후를 봐도 주제를 찾기에 적합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따라서 the willingness 이건 의지라는 표현이죠. 어떤 의지? 여기가 동사니까 앞에서 끊어요. 항상 주동을 찾으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의지. 자, 이것은 reaches a peak이니까 정점에 도달하는 겁니다. 우리 피크 친다고 하잖아요. 정점에 도달을 해요. 언제? Around the age of 14. 14세 무렵에 정점에 이릅니다. 여러분들이 14세, 이거 한참 중2병일 때 아니에요? 자, 그럴 때는 선생님 말씀, 부모님 말씀보다 훨씬 더 거의 믿습니다 하고 따르는 게 누구 말씀이에요? 친구님 말씀 아닙니까? 친구 따라 막 강남 여러 번 가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과 함께 하려는 그런 의지가 14세 무렵에는 정점을 찍는데요. 14세가 최고야. 그런데 after that, 그 이후로 자, 이러한 경향성, 즉 주변인과 동조하려는, 주변인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성. 이러한 경향성이 뭐니?라고 했을 때 요거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주변인을 따르려고 하는 그 의지. 근데 그러한 경향성이 점차 어떻게 되더라? 감소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콤마하고 so that 나왔으니까 그냥 결론으로 바로 빡 갑시다. 그래서 16세, 17세 요때쯤에는 이 젊은이들이 훨씬 어떻게 되죠? 훨씬 더 많이 disagree 할 수 있게 돼요. much more는 이제 강조 표현이니까 체크할 필요 없고 disagree with 하면은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의 의견에 반대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뭐 할 수 있게 돼요? 첫 번째 to, 두 번째 to. 전부 다 be able to에 걸리는 거예요. stand up for 할 수 있게 돼요. stand up for 하는 거는 지지하는 겁니다. 뭔가를 위해서 기꺼이 일어선다는 거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지지한다라는 의견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뭘 지지하죠? 자기 자신의 의견을 지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세 때에는 다른 사람을 따라하려는 의지가 최고 정점에 달해 있는데 조금 나이가 더 들었더니 아무리 주변의 의견이 그렇다 한들 그룹의 의견에 비동의도 할 수 있고 또 내 의견을 지지하려고 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했죠.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발견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하고자 하는 말 뒤에 계속 강조돼서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때 구문입니다. that 이하는 demonstrate, 증명합니다. 보여줍니다. 자, 뭐를? 영향력을요. 누구의? 또래 그룹의 영향력이 뭐하다는 걸 보여줘요? not the same, 똑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뭐에 따라서?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걸 보여줘요. 14세 때는 친구 따라 강남 가. 내 16세, 17세쯤 되면은 내 의견을 당당하게 지키려고 할 줄도 알아.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결론. As young people mature, 젊은이들이 성숙해감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점점 더 회복 탄력적이 되고 또 더 잘 방어할 수 있게 되죠. 그들의 의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개인으로서.
그래서 이게 10대에서 뭔가 타인을 따라서 동조하려는 그 경향성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런 걸 설명하고 있구나. 그 내용 담고 있는 걸 찾으면 됩니다. 1번 볼까요? 부정적인 효과. 부정적 효과? 사회적 영향력. 10대들에게 있어서의 사회적 영향력의 부정적 효과? 그런 거 아니고요. 단순히 경향성이 변화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다양한 요소들. 근데 어떤 거? 그룹 디시전 메이킹이 영향을 주는 요소들? 그룹 디시전 메이킹이요? 아니, 그런 상관없는데? 그냥 16, 17세가 되면 오히려 자기 주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룹의 반대도 할 수 있고? 세 번째, changes in the tendency. 경향에서의 변화. 뭐 하려는 경향? 또래를 따르려는 경향이죠. 나이에 따라 또래를 따르려는 경향성에 있어서의 변화. 이게 맞죠? 그럼 정답 3번. 10대 시절. 근데 단순히 14세 때, 또 그때보다 한 1, 2년만 지나도 경향성이 확 바뀌어. 이런 변화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럼 4번에 differences between individual choices and group decisions. 말도 안 되죠? 개인적인 선택과 그룹 decision 간의 차이점? 그런 거 설명하는 거 아니고 between A and B. 자, 5번에 ways to overcome peer pressure. 또래 압력을, 이 또래 압박, 또래 압력 이런 것들을 overcome 하는 방법이에요? 극복하는 방법? 아니죠. 또래 압박이랑 상관이 없고 14세 때는 친구 따라 강남 가고 16세, 17세 때에는 조금 더 이 개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개성화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어쨌든 자기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줄도 알고 주변에 반대할 줄도 아는 그런 식으로 나이대에 따라서 변화한다. 나이대에 따라 변화한다라는 게 핵심 문장인 거고 그게 어디 나와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발견이야 라고 하면서 이 부분 또래 그룹의 영향력이 나이대에 따라서 뭐 전 연령대에 걸쳐서 똑같은 게 아니야. 달라. 이 말.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고 나머지 앞부분 정리를 해보자면 conformity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의 내용이었어요. conformity, 순응이란 뜻입니다. 따르는 거. 어디에서? 10대 시절에 이 순응이라고 하는 것이 연구가 되어 왔대요. 자, 어떤 식으로? 방법이 나와 있죠? By putting young people in situations. 이 젊은 친구들을 어떤 상황에 밀어 넣어서. 근데 어떤 상황에 밀어 넣었냐면 이 상황을 지금 수식해 주는 거야. They are asked to make a choice or decision. 자, where가 하나가 이렇게 수식을 해주죠. 그들이 make a choice하고 decision에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게끔 요구받는 그런 어떠한 상황에 밀어넣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 이 젊은 애들을 넣는데 일단은 너가 뭔가 선택을 해야 돼. 결정을 해야 돼. 라고 하게끔 하는 상황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where that appears to go against what everyone else in the group is saying. 그것이 보이는 상황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where라고 하는 거는 둘 다 situations를 선행사로 하는 거죠. 관계부사절. 근데 그게 어떻게 보이는 거냐? 그럼 이때 that은 뭐냐? 앞에 있는 걸 받아주는 지시대명사겠죠. 즉, 앞에서 내려야 되는 그러한 선택이라던가 결정이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go against 하게끔 보이는 그런 결정인 거예요. 자, 뭐랑은 반대돼요? What everyone else in the group. 그 그룹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선택이라든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다가 밀어 넣어서 그렇게 연구가 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이때도 말하는데 뭘 말하려고 하는지 목적어가 없어요.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 됐고 자, 그 다음 The fascinating thing about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주어가 좀 긴 게 특징입니다. 1학년인데도 벌써 이렇게 좀 길어요.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뭐에 대한 매력적인 부분? 이러한 연구 결과에 있어서 좀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즉 이러한 연구에서 좀 눈여겨볼 점은 뭐냐? that 이하다. 그러니까 that 이하가 지금 보어절로 쓰인 거죠. 즉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not spread equally across all age groups. 모든 연령대에 똑같이 퍼져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고르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수능성이 좀 다르게 나타나더라 이런 말이야. 고르지 않아, 똑같지 않아 라는 거는 그럼 달라 이 말이겠지. 요것도 주제문이구나. 연결되는구나.
그러면서 thus 뒤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연령대가 표시가 되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발견입니다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한 번 더 주제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또래 그룹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대별로 같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보여줍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1학년 문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2학년이죠? 23번 주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거는 주석 단어 없고요. 보기가 영어입니다. 그냥 쭉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본문을 봐야 되는데 주제문 같은 경우는 글의 전반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을 수도 있고 뭐 특별한 표지 없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문제 보면은 뭐 어디서 좀 눈여겨봐야 되지? 이런 게 좀 잘 안 보여요. 뭐 like actors 이런 부분도 좀 애매하고 또 at other times 이런 것도 좀 애매하고 뭔가 딱히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죠? 자, 그럴 때 그냥 쌤은 바로 그냥 시선이 어디로 갔냐면 마지막으로 갔어요. 끝에 가서는 한 번쯤 방점을 찍지 않을까? The question이라고 했잖아요. 질문. 그러니까 한번 봐보자. 볼까요? The question, what will lighting do for this production? 요 따옴표 안에 있는 lighting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작품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 뭘 할까? 라고 하는 질문이 need to be asked. 이루어져야 한다. 언제? for 이하한 상황에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질문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이 질문이 뭐야? 조명이 이 작품에서 뭘 할까? 무슨 역할을 할까? 다시 말해서 주인공인 이 조명, 이거 왜 때문에 쓰여? 이 작품에서 왜 쓰여? 목적을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 자체가. 근데 어디에서? 뭐 구체적인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뒤에 작품에 있어서의 매 순간, 그리고 매 드라마틱한 유닛 또는 장면, 또 매 전환기. 그러니까 요거는 전부 다 조명이 쓰이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순간순간에 조명이 쓰일 거고 어떤 장면에 쓰일 거고 또 무언가 전환이 이루어질 때 쓰일 거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돼? 왜? 왜 조명을 써야 되지? 라는 거를 생각해야 된다고. 왜 써야 되지? 라고 하는 거는 조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이유, 목적 같은 거예요. 왜 때문에 쓰느냐? 그런 내용과 관련된 게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1번 볼게요. 다양한 라이팅 큐를 말해요. 관객들의 어떤 액티브한 능동적인 참여, 관여 이런 것들을 inducing, 유도하기 위한 관객들의 능동적 참여랑은 상관없고 그냥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왜 때문에 이 라이팅을 쓰지? 라고 하는. 2번 볼까요? Purposeful lighting for shaping scenes and shifts in performance. 답 나왔네. 목적성이란 말이 보이잖아요. purposeful 하게 되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좀 의도적인 그런 조명이라는 겁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장면이라던가, 여기서는 이렇게 병렬이죠. 또는 전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공연, 그 작품 내에서 장면 또는 전환, 이런 걸 구성하기 위해 의도적인 라이팅, 의도적인 조명. 이 의도적인 조명이라는 결국은 왜 때문에 라이팅을 쓰는가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잖아요. 됐죠? 나머지가 왜 답이 아닌지만 빠르게 보자면 방법이랍니다. 시간을 기록하는 방법이요? 장면에서 조명 갖고 시간 기록이랑은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죠? passage of time, 시간의 경과를 표시할 때 그때 조명 쓴다? 그건 어떤 많은 어떤 조명을 사용하는 상황 중에 하나,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왜 이 작품에서 조명을 쓰지? 라고 하는 거. 왜? 이유나 목적 이걸 말하는 겁니다. 4번에 상업적인 효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니죠. 이 드라마틱한 이 조명 퍼포먼스의 상업적인 사용 아니고 자 5번에 기술적인 과정? 자 뭐의 과정? 퍼포먼스 라이팅을 계획하는, 고안하는 그런 기술적인 과정? 라이팅을 고안하고 계획하는 과정?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왜 쓰지? 라고 하는 걸 반드시 질문해야 돼.
그걸 확인해야 돼.'라고 하고 있으니까 뭔가 목적이 있는 그런 사용, 의도적인 사용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됐죠? 여기 보시면 단어가 이 안에 씬이 그대로 나오고 그죠? 퍼포먼스는 어디에 나와요? 프로덕션 같은 뜻이고 이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도적인 사용을 말하는 거죠. 왜 쓰지? 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그럼 나머지를 쭉 보시죠. 대부분의 퍼포먼스 라이팅은 이제 공연의 조명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자, 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죠? 자, 우리가 부르는 거죠. 라이팅 스테이트라고. 그래서 우리가 라이팅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룩스인 겁니다. 됐죠?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라이팅 상태라고 부르는, 조명 상태라고 부르는 다양한 모습? 그래, 뭐 그런가 보지.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대. 그럼 여기서 주인공이 뭐예요? 주어만 잘 생각하세요. 라이팅. 이 조명이라는 애가 주인공인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명 큐는 큐라는 거는 큐 사인, 그러니까 신호를 말하는 거예요. 각각의 조명 신호는 triggers. 트리거는 방아쇠를 당기다.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하게 만드는 게 트리거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일으켜요. 어디에? 새로운 상태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쵸? 조명이 어떤 거의 시작을 알리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배우들과 같이 이 조명 신호라고 하는 것은 모티베이션을 필요로 해요. 이 모티베이션이 동기, 그러니까 동기라는 거는 왜 사용돼야 되는지 이런 거 같은 거잖아. 목적이라는 말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동기가 곧 다시 말하면 목적성이 되는 거예요. 왜 때문에 이런 거. 그래서 이것이 might be something very obvious. 매우 명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obvious, 명확하대요. 마치 뭐처럼 such as a cue, 신호처럼요. 어떤 신호? required to brighten a room setting. 자, 그곳을 밝히기 위해 요구되는 그러한 신호처럼. 근데 언제 밝혀요? When an actor turns on lights, switch. 그러니까 배우가 이 라이트 스위치를 켰을 때 그때 이 룸 세팅, 방이라고 하는 그 배경, 세트, 그 세트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큐, 그 신호처럼 굉장히 명확한 겁니다. 자, 또는 길지만 잘라요. Rapid increase in intensity. 급격한 증가네요. 어떤 강도에 있어서의 급격한 증가. 언제? At the end of a dance number in a traditional musical. 자, 뒷문장을 볼 필요 없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실제로 해석할 때 그냥 넘기면 됩니다. 전통적인 뮤지컬에서 댄스 넘버 끝에, 댄스 넘버가 뭔지 모르겠지만 댄스곡에 넘버링을 하기 때문에 댄스곡이란 뜻이긴 한데 아무튼 그 끝에 뭔가 강도에 있어서의 급격한 증가 이런 것과 같이 굉장히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such as a cue or the rapid increase in intensit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라든지 또는 급격한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어찌됐건 간에 굉장히 명확해요. 뭐가 명확하겠어요? 동기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동기가 명확하다라는 건 결국 목적성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됐죠? 방을 밝히려고 하는 목적성, 뭔가 강도가 점차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성. 자, 계속 갈까요? 또 다른 경우에 우리는 또 신호가 필요해요. 자, 뭐 하려는 신호? Provide a subtle change in atmosphere. 어떤 분위기에 있어서 이번에는 subtle하대요. subtle하게 되면 이 obvious랑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obvious는 명확한 거고 subtle 하면 미묘한 겁니다. 어떤 미묘한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런 큐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Over a number of minutes. 몇 분간에 걸쳐서 싹 이렇게 뭔가 변화하는. 그죠? 그러면서 콤마하고 pp로 연결이 돼요. Motivated perhaps by the mention of a sunset. 자, 아마도 이를테면은 일몰에 대한 언급에 의해서 동기부여된. 그냥 이거는 순서대로 갑시다. 뭘 목적으로?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거는 뭐뭐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몰을 언급하고 싶어서라던가 또는
the intention to slowly change the feel of the performance. 이 공연에 있어서의 감정, 느낌의 어떤 느린 변화에 대한 의도로서 그러니까 느린 변화를 보여주려는 의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때 or 뒤에 intention이라고 하는 거는 mention of 1번 그 다음에 intention이 2번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시 뭘 언급하냐면 첫 번째 일몰을 언급해. 일몰의 언급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돼. 즉 일몰을 언급하려고 일몰을 나타내려고 두 번째는 천천히 변화하는 걸 의도하려고 이 말이겠죠. 작품에서의 감정이 from normal to threatening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보통에서 위협적인 그런 상태로 감정이 서서히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미묘하던 분명하던 간에 이 조명 신호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목적성이 있는 거죠.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결론 내린 게 뭐냐. 조명이 이 작품에서 왜 무엇을 하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쓰이는 건 없다. 그러니까 목적성이 있는 쓰임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고3 23번 주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내려가서 봤더니 보기가 영어고 주석이 없습니다. 영어 문장은 미리 보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쭉 올라와서 이렇게 좀 보다 보면은 중간에 뭔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있을까? moreover 이 정도? 게다가 근데 게다가라는 거는 앞에서 했던 말을 이어서 쭉 그냥 흐름이 깨지지 않고 쭉 흘러가고 있는 거니까 딱히 멈춰서 볼 만한 부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없어요. 그 다음에 요런 거 only 이런 것도 좀 볼만합니다. 왜냐 오직 뭐뭐만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뉘앙스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강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뭔가 힘줘서 말하는 게 있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뒷부분만 먼저 봐볼게요. 그래서 오직 reskilling이니까 다시 재기술화, 그러니까 다시금 기술을 습득하는 걸 말하겠죠. reskilling과 adaptability, 이 적응만이 됐죠? 그러니까 only 같은 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뉘앙스를 담고 있어서 can help resolve, 해결하는 걸 도와 the workforce of the future, 미래의 workforce를 resolve하는 걸 도와, 해결하는 걸 도와. 그래서 help 뒤에는 이렇게 바로 동사 원형에 딸려 나올 수 있다는 거. to가 생략되는 형태겠죠. 그러면서 implementing a culture of ongoing learning by fostering a workplace culture that encourage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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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동사가 어딨어 도대체? 너무 길죠? implementing이 주어잖아. 어떠한 문화를 이행하고 실행하는 것이 should be 동사 바로 보세요. 뭐가 되어야 돼요? main priority가 되어야 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해. 뭐에 있어서? 각각의 조직에게 있어서. 무슨 문화가 아무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주장하는 글 같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게 주제의 확률이 크죠? should be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럼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나? 이 문장을 잘 보면 되는 거야. 뭐? 지속적인 학습이라는 문화가 그게 실행되는 게 주요 우선순위가 돼야 돼. 지속적인 학습. 근데 어떻게? 방식이 나오겠죠. foster는 이제 촉진하는 겁니다. 직장 문화를 갖다가 촉진시킴으로써 지속적인 학습 문화를 이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 근데 이 workplace culture는 또 뭔데? 수식에 좀 복잡하죠? encourage 하는 거야, 주격관계사. 지속적인 학습과 스킬의 개발을 장려하는 그런 workplace culture를 육성함으로써 지속적인 학습의 문화를 실행하는 게 이게 main priority가 돼야 돼. 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동어 반복 같아. 뭐 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학습해야 돼. 이 말인 거잖아요. 그죠? 뭐 해야 돼? 지속적인 학습을 장려해야 돼. 이 말인 거잖아요. 또 기술 어떤 개발 이런 것들.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걸 찾아봐. 1번에
Need for ongoing learning. ongoing learning 바로 나오네. 지속적인 학습의 필요성. 어디에서? workplace에서. 뭐에? AI 시대에. 이거는 안 나왔는데요? 그러지 말고. 중간중간 AI가 얼마나 많이 지금 보입니까? 원리를 찾아라처럼. 당연히 이제 AI 시대에 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겠거니. 정답 1번. 지속적인 학습이라는 게 결국은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계속 학습해라. AI 시대에. 2번 볼까요? rise. 상승, 증가인데 ethical concerns니까 요거는 윤리적인 어떤 우려의 상승이에요. 윤리적인 문제? AI에 의해서 촉발된 job automation. 직업 자동화와 관련한 염려? 윤리적인 염려의 증가? 이런 마이너스적인 측면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윤리적 염려 아니고. 3번에 단순히 그냥 계속해서 학습하라는 거예요. 중요성인데 소프트 스킬의 중요성? 특히나 이 직장에서 conflict를 resolve하기 위한 conflict 이야기도 아니고 그죠? 지금 soft skill에 국한된 이야기도 아니에요. 지속적인 학습이라고만 했지. 4번에 risk 벌써 아니죠. AI에 의존하는 것의 어떤 위험성이래요. 이 도구로서. 뭘 위한? 직원들을 재훈련시키는 도구로서 AI를 사용하는 것의 위험? 아니죠. 다 부정적이죠. 지금 마이너스죠. 근데 지금 마지막 결론은 그냥 중립이야. 그냥 뭐 하라는 거야?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문화를 모든 조직에서 우선순위로 삼아야 돼. 라고 했잖아요. 5번에 limitation of adopting AI system. AI 시스템의 어떤 도입에 있어서의 한계가 되겠네요. workplace planning에서 한계 아니죠. 지금 전부 다 AI랑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 하고 있다. 1번 빼고 1번만 그냥 중립. 그럼 위로 올라가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젊은 직원은 동의를 한답니다. that 이하예요. 자, 목적어 덜이 되겠죠? 즉 AI가 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 뭐에 있어서? workforce의 다이내믹에 있어서 이런 거 해석하지 마세요. 자, though 비록 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뭐 어떤 주요한 concerns 염려가 있긴 하지만 뭐에 있어서 실업이라던가 혹은 뒤처지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긴 하지만 근데 though는 뭐뭐가 있긴 하지만이니까 볼 거 없죠. 중요한 거는 젊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한다? AI가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는데 동의하더라. 이게 핵심인 겁니다. While AI가 뭐 하는 동안 포텐셜을 갖고 있죠.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뭐 하는 잠재력? 특정한 직업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을 가지는 동안에 이것은 또한 also giving rise to, give rise to 하게 되면 뭐뭐를 생겨나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직업적인 기회와 어떤 수요 이런 것들을 또 생겨나게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AI에 대해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동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동안 갖고 있지만 또한 새로운 직업적인 기회라든지 수요를 만들어내기도 하더라. 그러면서 증가하고 있는 AI 기술의 애플리케이션, 적용이 되겠죠. 자, 이것이 has led to 어디로 이어지는 겁니다. 뭘로 이어져요? 갑작스러운 증가로 이어진대요. 뭐의 증가? Need for professionals.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수요, 필요성, 요구 이런 것의 증가. 근데 어떤 전문가? 이거 할 수 있는 전문가죠. 주격 관계사. Who can effectively manage.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그리고 get the most out of AI system. AI 시스템으로부터 get the most out of 하게 되면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AI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갑작스럽게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뭐가? AI를 많이 씀에 따라서 이 AI를 잘 관리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에 대한 상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서 또 새로운 직업적인 기회나 수요를 낳는다라고 했죠? 그게 뭔데? 이런 거야. 이런 전문가. 이게 이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수요나 요구 이런 게 되겠죠. 자, 게다가 소프트 스킬은 뭐와 같은? 소프트 스킬이 뭔데? 이노베이티브 띵킹이나 프로블럼 솔빙 어빌리티나
capability for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같은 게 소프트 스킬이래. 해석할 필요가 있어? 없어? 뭐 없어요. 이런 거 보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바로 동사 갑시다. are 뭐 하고 있어요? 네, 더 많은 그런 인지도를 얻어가고 있어요. 대충 눈치챌 순 있죠. 소프트 스킬이 뭘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가치들. 혁신적인 생각이나 문제 해결력이라던가, 그쵸? 또는 학문 간의 어떤 콜라보 하는 능력, 융합 능력, 이런 것들. 그러면서 AI 시대에 이 지속적인 학습은 뭐가 됐다? 필수적인 자질이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For professionals, 뭐에 있어서? 직업에 있어서. 이 직장 내의 직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자질이 되어 왔다. 아, 이게 주제문이랑 연결이 되네. AI 시대에 뭐가 중요해? 배우는 능력. 배우는 능력이 필수적 자질이야. 자, 그러면서 ever evolving technological landscape.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자, ever가 이렇게 앞에 붙으면 우리 에버그린이 상록수죠. 에버그린이 영원히 푸르러서 상록수죠. 그러니까 ever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변치 않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ever evolving 하게 되면 끊임없이 진화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이 기술적인 지형, 지도, 맵 같이 해석하면 되는데 아무튼 이것이 necessitate은 뭔가를 필요하게 만들다. 필요하게 만든다라는 거는 어떤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라는 건데 누가 뭐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뭐 할 필요가 있게 만들어?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스킬을 업데이트하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술적인 지표가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신들의 스킬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밖에 없어. 이 말인 거죠. 또 뭐 해야 돼? 업데이트도 하고 또 acquire new knowledge도 하고 그리고 adapt to the dynamic changes 어떤 다이내믹한 변화에 적응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in the work environment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AI로 인한 변화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할 때에는 오직 리스킬링과 어댑터빌리티만이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고 결국은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전반적으로 쭉 깔려 있죠.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만나요.